이 국장님, 네네. 지금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모두 지지율에서 밀리다 보니까 네네.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국정의 제1과제랄까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해왔던 그런 정책까지도 마구 뒤집어 버리는 뒤집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정부와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것은 뭐 선거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아직도 1년이나 남아있는 이 정권이 벌써부터 그렇게 갈치자 걸음을 걸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우리 나라 형편으로 봐서는 1년 동안에 멍이 엄청나게 들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참 걱정은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따져보겠는데, 우선 네. 그동안 검수완박을 부르짖었잖아요. 네네. LH 투기 사건 났으면은 네. 정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그런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서 아주 수사를 통해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거 이제 검찰은 수사권 뺏어버리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특별수사본부라든가 여기에 검사 한 명 파견되어 있었던가요? 네네. 그것도 무슨 법률 자문으로. 네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검찰한테 다 칼자루를 쥐어주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 500명을 동원하라 뭐 네. 하면서 대검이 그걸 받아서 뭐 그 구속 수사 원칙도 밝히고 뭐 이런 진행인데요. 참 이게 왜 참 기가 막히냐 하면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3월 2일 날 민변과 참여연대가 7명에 대해서 LH 직원들에 대해서 폭로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그때부터 일관되게 야당과 언론이 얘기했어요. 이거 수사도 해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럼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검사들은 이거 특수수사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이고, 딱 이 맥을 잡아서 모부 땅부터 조사를 해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고 그 주인들이 그럼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여기서 딱 이 포인트를 잡아서 그림이 딱 그려질 거다. 네. 이렇게 검사들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검경 수사권 지금 분리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다. 수사 국수본이 제대로 할 거다. 지금 수사 경찰을 지금 우습게 보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아니 막 화를 내면서 다들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검사를 해야 된다는 사람 뭐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웬걸요? 지금 갑작스럽게 검찰한테 그거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검찰이 전국적으로 2,000명이잖아요. 그 중에 3분의 뭐 거의 4분의 1, 500명? 4분의 1을 지금 동원을 하겠다는 건데, 뭐 그렇죠.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그냥 검찰이 달라붙어도 안 그럴 정도의 어떤 인원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국민 사과. 검찰 괴롭힌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이 발표를 해야죠.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거기 국수본부장도 과거 청와대에서 노무현 정권 때인가 있었던 사람이더구만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경찰이 그런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에. 이런 아주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이 없는데, 거기다 맡겨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까지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실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정도 아닙니까? 검찰이 했더라면은 아주 착착착 진행해서 지금쯤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왔을 텐데, 이제 검찰이 뒤늦게 달라들어도 현실적으로는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거의 손을 대기는 어려우니까 과거 사건 뭐 이런 것을 덜어가지고 뭐 수사의 실마리를 찾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실제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법상으로는 이 6대 범죄에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라고 했다면 법을 바꾸든가 뭐 뭔가 지금 손을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거 윽박질러서 지금 해봐라 뭐 이런 상황이니까. 더구나 그것도 그거지만 전 특검도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리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급하니까 자기들 뭐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아예 말도 안 꺼내고 아마
재보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요. 유야무야 허지부지 될 건 보나마나 뻔하다고 예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마치 할 것처럼 지금 떠들지만 실제로 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대국민 홍보용으로 뭐 특검을 한다,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고 나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24번에 뭐 이사 대책까지 하면 25번인가요? 네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만은 반드시 찾겠다. 또 자신이 있다. 곧 집값 안정될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가 됐고 지금 이 부동산 민심이 가장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재보선 차원을 넘어서 정권을 지금 뿌리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전에 이 국장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 문정권을 폭망으로 네. 끌고 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너도 나도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이낙연이도 그래. 뭐 김종민이 최고위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다 뜯어 고치겠다고 나서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야당과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회초리만 든다고 투기를 뭐 부동산 투기가 막아지는 거 아니다.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주택자가 무슨 범죄인이 아니잖아요. 이주택자가 있어야 전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범죄시하고 완전히 규제 일변도로만 때려잡자 뭐 이런 식으로 옥죄면 이거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제서야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뭐 이렇게 거기다가 얘기하고, 뭐 공시가 인상률도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겠다. 지금 그 공시가를 엄청나게 올라가고 세금 폭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동네에 있는 그런 집인데 한쪽은 지금 종부세를 내야 되고 한쪽은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원칙이 뭐냐? 그 원칙을 보여라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 근데 그거 안 보이겠다고 했다가 지금 뭐 그것도 내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깜깜이로 해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네. 거 아닙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은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데 다를 리가 없잖아요. 네. 지금은 위아래집 다르고 뭐 계단 하나 네. 사이에 두고 복도 하나 사이에 두고 다 다른 집도 엿장수 나오고. 마음대로 이렇게 공시지가를 매겠다 공시가를 그런 얘기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낙연이는 이 사람이 총리도 하고 또 집권당 대표를 하면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적극 뒷받침한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다도 화나 죽겠다. 후회되고 한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사과한다.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총리를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위반을 했잖아요. 그럼 결과를 자기가 화를 내보고 자기가 뭐 후회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언론인 출신인데 이 문장하는 게 주어, 수로, 목적어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사과를 하고 반성해도 뭘 사과를 하는 건지 목적어가 누구한테 반성을 하는 건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없어. 예. 그냥 나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하고 마는 거야. 그렇죠. 그게 유죄 있다라고 보면 아닙니까? 선거용이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거고요. 이번에 김상조 하루 만에 즉각 경질한 것도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경질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당에서 상당히 압력을 세게 가한 것 같더라고요. 당이- 청와대는 예,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당 쪽에서 바로 갈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아마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서 바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직보를 하도록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렸다고 그러죠. 그렇죠. 신현수 수석 때 기억하시잖아요.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물럭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거의 30일 가까이 끌었잖아요. 지금 변창흠이는 어떻습니까? 아직 사퇴 안 아니 했죠? LH 투기 사태 장본인인데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완성해놓고 물러나라고 하니까 자기 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언제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마련하고 나면은 임기 다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이 공공주택 건설, 그건 이제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엊그저께까지도 수보에서 주장했는데 바로 코엑스 그런 유세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주택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자인도 하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같이 하겠다 하면서 전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있어요. 이 정책적으로. 첫 번째가 35층 규제 완화. 예, 맞아요. 그것도 그게 있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부뚝 있었어요.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뭐 언론들 했는데도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뭐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무너뜨렸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오세훈과 박영선 간단히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쪽은 공공이고 이쪽은 민간이에요. 예, 그게 차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갑작스럽게 재개발, 재건축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아니, 이게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 확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시가도 9억 원 이하는 뭐 이렇게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도 얘기를 하고 다 지금 누구야? 부인을 하고 박영선이 있어요. 서울시장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특검해라. LH 특검해라. 아니 시장이 특검하라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합니까? 공시지가도 사실 시장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급한지 뭐든지 다 던집니다. 아마 저는 일주일 이내로 뭐가 또 나올지 모르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로 문재인의 청와대는 컨트롤을 못한다. 이젠 다 끝났다. 그냥 진짜 다 각계전투. 뭐 다 제각각 자기 살 길만 각자 도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만 오르내릴 때도 다 문재인 마케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박영선이가 이야기한 문재인 보유국 아닙니까? 1월 24일인가 문재인 생일 아닙니까? 네. 그 생일에 이제 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잖아요. 아까 문재인 마케팅이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을 예, 했죠. 그렇죠.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자기가 그러니까 우상호하고 경선 때 얘기예요. 서로 경쟁했잖아요. 예. 누가 더 문재인의 뜻을 따를 것인가 뭐 이런 서로 상호 경쟁하면서 나왔는데 이제는 문재인의 문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문재인의 정책을 하나씩 다 뒤집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형편이고요.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2월 넷째 주이죠. 그러니까 2월 넷째 주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2일이 민변이 발표한 날입니다. LH 투기 의혹이 발표한 날인데 2월 넷째 주에 40% 초반대였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데 3월 2일 날 발표가 되고 지금 3월 30일 한 달 동안 지금 무려 10% 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40% 초반대여서 지금 30% 초반으로 내려가. 한 달 만에 장장 10%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니까 문재인 얘기를 해봤자 손해만 나니까 이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지지율이 빠지니까 청와대 영이 서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이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아무리 인물 발행 구도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이슈가 다르잖아요. 부산은 또 가덕도 이슈도 있고 또 인물들에 대한 네거티브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 박형준의 LCT와 뭐 이 오세훈의 내곡동은 성격도 다르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양쪽이 지지율이 좀 달라야 돼요. 당연히 폭이 좁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부산과 서울 또 거의 비슷하게 20%포인트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묻지마 정권 심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슈 안 들어도 돼. 뭐 의혹이 있어? 그거 상관없어. 나 이 정권 심판할 거야. 이 퍼센티지가 지금 서울과 부산 공통으로 20%포인트 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기 말에 오면은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정무수석실이 좀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최재성 정무수석은 관사 재테크로 김우겸이 오고 사실은
하는 수법은 비슷하죠. 똑같아요. 거기에 지금 휘말려 가지고 큰 소리 못 치게 되어 있고 민정수석실은 4개월인가 뭐 3개월마다 수석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참사죠, 참사. 참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기강이라든가 국가기강을 세울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검찰총장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윤석열 총장마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사정의 두 기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졌죠. 아니, 김상조 사건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 민정수석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상조가 그 작년에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번에 2월 달에 그러니까 이 공개를 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됐을 때 이 변경이 됐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인 걸 알았는지 12월 달에 사의를 표명하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정보를 갖고 있고 관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민정수석실이고 공직기강 비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사의를 표명했을 때 김상조 내보냈으면 그렇죠. 완전히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런 정권이. 근데 작년에 사의를 표명했을 때 계속 있게 만든 것. 문재인이죠. 문재인이죠. 예. 그때 민정수석실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전 반증이라고 보여요. 지금도 민정수석실이 무슨 작동을 합니까? 거기에 감사원 출신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으니까 뭐 알아야 우리 속담이 있는 대로 면장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각 그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각자 도생으로 너도 나도 나서갖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